내내외적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특히 미국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 대응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밤사이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흘러갔는데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젯밤 10시 30분경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결 전 사의를 밝힌 건데요. 이후 한덕수 총리가 약 20분 뒤 사의만을 제거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다음 달 대선까지 약 한 달간 사회부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공백이 우려되죠. 우선 90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전 미국과 관세 협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과의 2+2 통상협의에 참여해 관세, 비관세 조치, 투자 협력 등 기본 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도 미 재무부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있긴 하지만 협상을 이끌던 경제 사령탑이 사라져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에 대외 신인도가 영향을 받으면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기재부에 당부했는데요. 한편 오전에 소집된 F4 회의에서는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에 24시간 비상점검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SK텔레콤이 결국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유심 무료 교체를 앞두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번호 이동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으면서 유심 부족 사태를 키웠단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결국 SKT가 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SKT는 오늘 오전 을지로 T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유심을 교체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T월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SKT가 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SKT는 별도 신청 없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울러 6월까지 유심 1,000만 개를 확보하고 유심 제조사와 한 라인을 구축해서 유심 확보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해외 로밍 고객도 유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가 계속 나오는데도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고객은 23만 7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3월 대비 87%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어제도 가입자 3만 8천 명이 빠져나갔는데요. 해킹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가입자 이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신규 가입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SKT의 1위 사업자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유 대표는 복잡한 문제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SKT의 유심 해킹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 2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용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해킹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요? 네, 알바몬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이력서 22,473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알바몬의 이력서 미리 보기 기능에 비정상적인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된 겁니다. 가입자마다 유출 정도는 다르지만 이력서에 저장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바몬은 사과문을 통해 현재는 모든 위협이 차단된 상태라며 이달 1일 해킹 피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알바몬은 모든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한다는 방침인데요.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스미싱 등 문자 사기와 명의 도용, 각종 광고와 마케팅 연락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가 드디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통상 해결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내걸면서 3년 안에 개헌을 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발언을 했나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며 3가지 비전을 밝혔는데요. 가장 먼저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과 경제, 외교와 개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통상해결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첫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등 경험을 살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했는데요. 좋은 일자리와 쾌적한 주택 등을 위한 각 분야의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꾸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 예비후보를 등록할 예정인데요. 이후 서울 종로구 쪽방촌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중도 표심층이 두터우면서도 오늘 강조한 구호인 약자와의 동행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오 시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실적과 무관하게 열흘 만에 주가가 12배 폭등하는 등 정치 테마주 주가가 요동치자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존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제보자에겐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우선 최근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됐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선고,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확정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0개 종목을 정치 테마주로 분류했습니다. 대부분 중소형주로 낮은 수익성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난해 말 정치 테마주 평균 자산 총액은 코스피 4,317억 원, 코스닥 994억 원으로 시장 평균 대비 12.8%, 49.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상태로 나타났지만 주가는 고평가 상태인데요.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은 2.3으로 시장 평균 대비 2배 이상 과열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정치 테마주 지수의 일별 주가 등락률은 최저 마이너스 6.5%에서 최고 18.1%로 시장 평균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단속반을 확대 운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 특별 단속반장을 조사 1국장으로 격상해 확대 운영합니다. 최근 이상 급등했거나 대주주 대량 매도 등이 이뤄진 종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7월 말까지 집중 제보를 받는 한편 불공정 거래 제보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은 고액 장기 체납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만 해도 4천여 명에게 39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연간 10억 원꼴로 부적절하게 나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대신 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감사 결과 최근 4년간 고액 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39억 1천만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2년까지 연간 8억 원가량이 2023년부터는 10억 원 넘는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008명에게 11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 환급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요? 네,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받았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안 낸 경우엔 건보공단이 환급금을 체납액으로 대신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돌려줄 돈이 있어도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시스템 미비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4년간 매년 2천여 명이 3천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평균 10,000 원가량이긴 하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의 돈이 엉뚱한 이들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의 초과금 지급 시 체납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급금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올해 1분기에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예년보다 줄면서 2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대출 규제로 연초에도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먼저 1분기 민원 건수가 어떻게 집계됐나요? 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시중은행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모두 263건입니다. 202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5대 은행의 민원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모두 184건으로 2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대 은행의 민원 건수가 100건 넘게 줄면서 전체 민원 건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민원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배경이 있을까요? 네, 올 초부터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관리 차원의 대출 규제를 강조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통상 연초 대출 영업을 확대하는데 당국이 부동산 시장 관리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여신 민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관련 민원 건수는 금리를 중심으로 2022년 458건에서 2024년 5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에는 대출이 줄면서 여신 관련 민원 건수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5대 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8조 원 이상 늘어난 가운데 지난달 기준 정책 대출을 제외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한 주택 관련 대출은 4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기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명 손우그룹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지분 전량을 매각합니다. 최근 인수한 티웨이 항공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어디에 매각하기로 한 건가요? 네, 소노 인터내셔널은 JC파트너스와 함께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지분 22% 전량을 타이어뱅크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가격은 인수 가격인 주당 1,600원에서 소폭 오른 주당 1,900원입니다. 모두 6,285만 6천여 주를 매각해 1,200억 원 수준입니다. 타이어뱅크는 계약금 200억 원을 납입했고 올해 9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김정규 회장과 자녀들이 보유한 회사인 AP홀딩스를 통해 에어프레미아 지분 약 46%를 보유 중인데요. 이번 추가 지분 확보로 에어프레미아 지분 68%를 갖게 돼 최대 주주 지위가 확보해졌습니다. 앞서 소노그룹이 에어프레미아까지 인수해 티웨이와 합병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예상됐지만 순조롭게 지분 정리가 된 겁니다. 양사는 매각 거래가 끝나기 전까지는 에어프레미아를 공동 경영하기로 했습니다. 대명 손우그룹 차원에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 측은 티웨이 항공 운영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지분 매각은 전략적인 선택임을 밝혔습니다. 소노그룹은 지난 2월 예림당이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항공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또 손호그룹은 대형 항공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미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에어 프리미어 인수에도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티웨이 항공도 7월 캐나다 밴쿠버 노선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향후 미주 노선 확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티웨이 항공의 사업 운영과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 에어 프리미어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손호그룹은 자사의 국내외 호텔, 리조트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 창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식품기업 대상이 미국 법인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잘 나가는 우리 K푸드와 K뷰티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에 잇따라 미국 투자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대상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요? 네, 대상은 지난 3월 미국 중간지주사 DSFD에 670만 달러, 우리 돈 96억 원에 투입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대상 종가김치의 미국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7%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미국 LA 공장에서 종가김치 물량 일부를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기업들도 관세 대응에 나서고 있죠. 네, 미국에만 20여 개 생산기지를 둔 CJ제일제당은 7천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북미 아시안푸드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극비리의 만남을 갖고 사업 확대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SPC그룹도 2천억 원대 투자를 통해 미국 텍사스 제빵 공장을 2027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 열풍을 주도하는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에서 미국 등 해외 비중이 80%에 달하는데요. 미국에 생산 기지가 없어 대응 전략에 고심 중입니다. K뷰티 기업들도 분주합니다. 중국 시장 부진에 고전하던 아모레퍼시픽은 미국 등에서 매출 2배 성과를 내며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미국 법인에 대해 120억 원대 투자를 결정하고 현지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관리하지 않은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금융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